06평면 벡터의 성분과 내적 56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제목이 뭐예요?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이에요. 자, 우리가 예전에 무슨 개념을 배웠습니까? 두 벡터의 평행과 수직에 대해서 배웠던 적이 있지? 네. 왜요? 네, 저 56페이지긴 한데 네. 이 전에 봤던 거랑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 앞에 거 한 점이 없네요. 이게 저희 걸 58페이지. 여기서 이거 개정되기 전 프린트가 개정 전 프린트 같은데 뒤에 내용이 똑같나? 잠시만요. 선생님 이거 저거 개정서 나 가운데 한 개 더 있네 이게. 여기까지 안 하고 이거 있었네? 그거 있어. 그게 뭔데? 그거 바로 앞에. 이거야? 그거 바로 앞에. 여기 있네. 내가 좀 더 많아 보이네. 요거 너 개념 받은 거에다가 새로 다시 필기해가지고 제대로 맞춰놔. 네. 페이지 선생님이 중간에 한 장을 수정을 봤어요. 좀 앞뒤로 밀려보는 걸 했는데 그게 안 됐어. 선생님 파일은. 그래서 그냥. 자, 어쨌든 수업은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개념하고 좀 비교를 하자면 예전에 배웠던 개념은 두 벡터의 평행과 수직이었어. 맞나요?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될 개념은 뭐다?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이야. 그런데 개념은 똑같아. 왜? 직선의 평행과 수직을 따질 때도 우리는 그 직선의 방향 벡터를 이용해서 평행과 수직을 따지기 때문에 내용에는 별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수직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두 개의 직선 L과 M이 있는데 각각의 방향 벡터를 구했더니 L의 벡터는 벡터 U 이렇게 나오고 M이라는 직선의 벡터는 벡터 V라고 나왔습니다. 방향 벡터, 즉 기울기가 이렇게 나왔을 때 와, 두 직선이 수직이라는 것은 두 방향 벡터가 수직이다 라고 해석이 되고 우리 얘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 불러 시작! 벡터 U 도트 곱하기 아니야 벡터 V는 0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분으로 주어져 있네. 우리 요 녀석 성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야겠지. 자, 요 성분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A1, A2 플러스 B1, B2는 0이다 라고 요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까지 다 배운 내용이어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 평행도 보도록 하겠다.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것은 두 직선의 방향 벡터가 평행하다는 것이고 벡터의 평행은 방향이 같다 혹은 방향이 반대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벡터 U는 K 벡터 V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에 성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아우, A1은 K, A2랑 같고, 맞죠? 예, 그리고 B1은 K의 B2랑 같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분 가지고 우리 평행을 논할 때 이런 것도 선생님이 하나 가르쳤습니다. A2분의 A1은 뭐와 같다? B2분의 B1과 같다라는 개념. 전부 다 한 번씩 우리가 벡터의 평행과 수직에서 봤던 거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야. 여기서 여러분이 한 단계 따져줘야 되는 건 예전에는 벡터가 노골적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평행과 수직을 논했다면 지금은 벡터가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뭐가 주어졌다? 두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거야. 그럼 우린 그 두 직선의 방정식을 보면서 거기서 방향 벡터만 쏙 하고 끄집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끄집어낸 녀석을 가지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한 단계 더 들어가요. 풀이에서 끄집어내기.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밑에 나와 있는 요거 예전에 설명해줬지만 한 번 더 정리할 건데요. 자, 우리 요거 좀 문자 바꿔놓을게요. 위쪽에 K라고 썼기 때문에 T라는 문자를 K라는 문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즉, A2분의 A1은 B2분의 B1이 어떻게 나오지? 라는 개념 한 번 더 정리합니다. K는 A2분의 A1이라고 쓸 수 있죠. 여기에서 K는 B2분의 B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K랑 K랑 같으니까 결국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다? A2분의 A1은 B2분의 B1과 같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어쨌든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어려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래에 있는 문제를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문제가 나와 있어요. 직선이 몇 개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직선 3개가 등장하고 있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와, 직선과 직선이 서로 수직이고 직선과 직선이 서로 평행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직선과 직선의 수직, 직선과 직선의 평행을 논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 방향 벡터를 가지고 문제를 푼다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 직선 L의 방향 벡터를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표현을 해볼 겁니다. 그럼 직선 L의 방향 벡터는 요 식에서 방향 벡터만 쏙 뽑아야 되지. 몇 콤마 몇이다? 6,3이다. 이렇게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번에는 M이라는 M이라는 직선의 방향 벡터를 벡터 M이라고 할 거야. 자, 요 식을 보면서 방향 벡터만 쏙 뽑아냅니다. 몇 콤마 몇입니까? 마이너스 1, A. 예. X 앞에 마이너스 붙은 거 신경 써야 되죠? 마이너스 1, A 이렇게 되겠다. 자, 이제 직선 N의 방향 벡터를 벡터 N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방향 벡터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B. 예. 마이너스 2, B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L이 M과 수직이다 라고 나왔네요. 첫 번째 조건, 결국 이 방향 벡터 L과 방향 벡터 M은 서로 수직일 거야. 이런 조건이 문제에 주어졌고요. 두 번째 조건, 직선 L과 직선 N은 서로 평행하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직선 L과 직선 N은 서로 평행하니까 방향 벡터도 서로 평행할 거야. 자, 우리 미지수 몇 개 알아야 됩니까? 2개. 그런데 식이 몇 개가 주어졌어? 2개. 그러므로 당연히 A, B 구할 수 있다요. 자, 그러면 이제 L과 M은 얘는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돼? 벡터 L 도트 벡터 M은 0이다요. 그래서 요게 보이는 6,3과 마이너스 1, A를 가지고 식을 만들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6 플러스 3A는 0. A 몇 나옵니까? 2. 요렇게 나오네요. 자, 요번에는 요 녀석 가지고 문제 풀 겁니다. 그래, 요번에는 요 벡터 L과 벡터 N이 평행하구나 라는 개념을 가지고 문제 풀어야지.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게요. 막바로. 나 K 붙이는 것도 싫어. 미지수 없이 갈래. 그러면 6분의 마이너스 2는 3분의 B 라고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양변에 3을 곱합니다. 그러면 요 녀석 뭐가 되겠어? 2. 그리고 다시 약분합니다. 마이너스 1. 되겠습니까?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이구나. A와 B를 합하랍니다. 그러므로 A 플러스 B는 몇이다? 1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은 똑같은데 핵심은 뭐다? 방향 벡터만 뽑아낸 후에 그 후에 수직과 평행을 이용해서 푼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점 ABC가 일직선 위에 있다 라는 문제가 나와 있으면 우리는 이 문제를요, 와우, 직선 A하고 B를 가지고 나 직선의 방정식 만들 수, 점 A와 B를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어머,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위에 점 C가 있다. 자, 이때 만들어내는 특징은 뭐냐면요, 이 A라는 점은요, 확정된 점이 나와야 합니다. B라는 점도
확정된 점이 나와야 돼요. 왜? 확정된 점 2개가 주어져야지만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지. 자,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경우예요? A는 확정된 점 x1, y1이라는 점이다. B는요, 확정된 점 x2, y2라는 점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A와 B라는 점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만들어 봅니다. 시작! x2 x1분의 x x1은 y2 y1분의 y y1 두 점을 가지고 직선의 벡터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 기억나십니까? 외워야 해. 이꼴. 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C의 특징은 뭐다? 미확정된 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린 이 미확정된 점을 여기에 대입하면 와우, 등식이 성립하네. 미지수 하나씩 하나. 미지수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방법은 다 알려드렸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답은 A는 마이너스 2. 예, 15초에 같이 볼게요. 마무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점 ABC가 일직선 위에 있을 때 라는 구조의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이렇게 구조적으로 확정된 점 2개와 미확정된 점 하나가 나온다. 그럼 나는 이 확정된 점을 이용해서 직선의 벡터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 3은 4 마이너스 2분의 y 마이너스 2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직선의 방정식 위에 2a-3,0이라는 점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합니다. 4분의 2a-3을 여기에 대입했어. 그럼 플러스 3 있으니까 뭐만 남아? 2a. 그죠? 2분의 y자리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네요. 결국 계산하면 2분의 a는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간단히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기도록 하자. 자, 이제요, 평면 벡터를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 예전에 원의 방정식 배웠는데, 그죠? 그 원의 방정식이 벡터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표현이 다양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양한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 나오든 얘 원이네 라고 그냥 막바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밑에 개념 설명드리고 결론으로 위쪽을 좀 채워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 보도록 하겠다.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위의 한 점을 P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뭘 알 수 있어요? 와, A라는 점과 P라는 점의 벡터의 크기는 항상 반지름의 길이 R이겠구나 라고 쓸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벡터 AP의 크기는 반지름 R과 같아. 맞습니까? 네. 즉 이거 자체가요, 원의 방정식이에요. 되겠습니까? 요거 자체가 원의 방정식이다. 왜? P라는 점은 미확정된 점이잖아. 근데 A에서 어떤 미확정된 P로 보내든 벡터의 크기가 항상 R이야. 그 P점을 모아 연결하면 원이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원의 방정식 쓰면 막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0 되게 긴 식이었는데 벡터를 이용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 녀석만 보고도 무엇을 알 수 있어? 와우, 이 벡터는 중심이 점 A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구나. 다시 뭐로 해석한다?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떤 방정식이다? 중심이 A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이다요. 자, 그런데 이때 두 점 A와 P의 위치 벡터를 각각 벡터 A, 벡터 P라고 하는 거야. 유클리드 기하 입장에서 해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녀석을 어떻게 쓸 수 있어? D 빼기 해서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원의 방정식을 새로운 구조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다? 절대값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는 R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가지고 뭔 짓을 하냐? 제곱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앞에서 배웠던 엄청 중요한 내용 중에요. 벡터 X의 제곱은 뭐로 해석된다? 벡터 X 도트 벡터 X로 해석된다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식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 도트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는 R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봤더니 성분으로도 주어졌어요. P는 X, Y입니다. 그리고 A라는 점은 지금 딱 보니까 X1, Y1이 되고 있죠. 그러면 P에서 A를 빼면 벡터의 성분의 덧셈 뺄셈은 X 성분은 X 성분끼리, Y 성분은 Y 성분끼리 빼는 거니까 이 식은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X 마이너스 X1, Y 마이너스 Y1 도트 X 마이너스 X1, Y 마이너스 Y1은 R의 제곱이다라는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분으로 주어졌을 때 이 벡터의 내적 계산할 수 있지? 요거 이렇게 X 성분끼리 곱해요. 뭐 나오니까? X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 성분끼리 곱하면 Y 마이너스 Y1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라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봤더니 와! 선생님 이게 내가 알고 있던 바로 그 원의 방정식인데요. 중심이 몇 콤마 몇이다? X1, Y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절대값 R인 원의 방정식이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운 개념의 포인트가 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는 얘 보면 원의 방정식이야! 중심은 뭐고 반지름은 몇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요. 그런데 이 녀석도 원의 방정식이니 아니니? 맞아요. 이 녀석도 원의 방정식이지. 심지어는 얘도 원의 방정식이니 아니니? 맞아요. 원의 방정식이죠. 심지어는 얘도 원의 방정식이니 아니니? 맞아요. 원의 방정식이죠. 얘도 원의 방정식이 아니야? 원의 방정식이에요. 얘도 원의 방정식이 아니야? 원의 방정식이야. 즉 여기 문제에서의 난이도는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되죠? 이 6개 중에 물론 얘는 너무 쉬워서 안 나오겠지? 6개 중에 막 벡터를 포함한 식이 탁 하고 나와버리는 거야. 그럼 그 식이 딱 나왔을 때 원이네! 라고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다양한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 문제에서 그냥 떨렁 주어졌을 때 원이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게 뭐지? 이러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자, 그래서 우리요 맨 위에 네모박스 개념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점 A와 선분 AP의 길이가 R을 만족시키는 점 P에 대해서 두 점 A와 P의 위치 벡터를 각각 벡터 A, 벡터 P라고 할 때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쓸 수 있다? 절대값 벡터 AP는 R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쵸? 네. 두 번째, 어떤 표현도 가능합니까? 불러 시작.
절대값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는 r이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죠. 세 번째 어떤 표현도 가능합니까? 절대값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라는 이런 식도 가능하죠. 그리고 네 번째 어떤 식도 가능합니까?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 도트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는 r의 제곱이다 라는 이런 식이 가능하다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지금 위에 나와 있는 표현은 기본 개념이 뭐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유클리드 기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성분이라는 것이 주어지면서 얘를 해석 기하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해석 기하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x 마이너스 x1 콤마 y 마이너스 y1 도트 x 마이너스 x1 콤마 y 마이너스 y1은 r의 제곱이다. 이런 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몇 번째 식이다? 다섯 번째 식이다. 그리고 이 녀석의 벡터의 내적을 계산하면 드디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x-x1의 제곱 플러스 y-y1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라는 식까지 정리가 됩니다. 이게 여섯 번째 식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벡터를 배우니까 문제는 당연히 1번에서 5번 사이에 한 식으로 주어질 거다. 봤을 때 원이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 녀석 봐. 얘 보고는 뭐라고 해석해? 원인데 중심이 점 A,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구나. 원인데 중심이 점 A, 그죠?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구나. 여기에서도 중심이 점 A,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구나. 여기에서도 중심이 점 A, 반지름의 길이가 예, 여기서 뭐 절대값 R이라 하겠다, 그죠? 예, R의 제곱 왔으면 알 수 없으니까 절대값 R이다요. 여기에서도 중심이 뭐가 되겠습니까? x1, y1 반지름의 길이는 절대값 R이다 라고 보자마자 아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9페이지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육. 예, 6.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요, 바로 이 식이에요. 이 식에서 나 이건 잘 모르겠는데 얘는 구할 수 있겠다. 왜? 벡터 A를 3,4라고 줬으니까 벡터 A의 크기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대 4대 5. 어머, 얘 5로 나왔구나. 그래서 우리 이 식을 봤어요. 그랬더니 절대값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는 5라고 주어졌습니다. 보자마자 우리 무슨 생각해야 돼? 어머, 5구나? 원이구나요. 자, 중심은요. 몇 콤마 몇이 되겠습니까? 벡터 a가 3,4니까 3,4고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인 원이 되겠습니까? 5인 원이구나 라고 저 녀석을 보자마자 원이네! 이러면서 뽑아내는 게 핵심 포인트야.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이 1, 2, 3, 1, 2, 3, 4. 예, 중심이 여기에 오고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는 5니까 바로 0,0 원점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원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이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래. 와우! X축과 여기에서 한 번 만나고 여기에서 한 번 만나죠. 그런데 우리 뭐라 할 수 있어?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 길이가 몇이다? 3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요만큼의 길이도 몇 되겠습니까? 4.
그러므로 답은 U.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 녀석이 원이구나 라는 것만 읽히면 엄청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이 파트의 핵심 포인트는 뭐다? 식을 봤을 때 원이네! 요게 제일 중요하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되겠습니까? 아직? 네. 아직?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진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자,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진 원의 방정식. 우리 보통 수학 상에서는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에서는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지면 와, 요 두 점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고 요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절반이 반지름 R이야. 그러므로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원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벡터에서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접근한데 그 식을 계속 정리하면 얘하고 같은 식이 돼버리는 거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부터 좀 잡아주고 위에 채워놓도록 하겠다요. 자, 여기에 원이 있어요. 자, 위의 그림과 같이 두 점 A하고 B가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의 위치 벡터를 각각 O를 중심으로 했을 때 벡터 A, 벡터 B라고 하고 두 점 A와 B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얘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이렇게 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을 구하기 위해서 이 동점 P를 모아 연결해서 원을 만들 거야. 그래서 이때 이 그림상에서 어떤 특징이 있나 봤더니 원에는 이런 특징이 있죠. 원의 지름을 지나. 그리고 이 녀석을 기준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무조건 직각이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와, 여기가 무조건 직각이구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벡터 AP랑 벡터 BP는 수직이다 라고 그냥 표현을 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때 3분 AB는 원의 지름이므로 각 AP, B는 90도가 될 것이다요. 즉 우리는 벡터 AP라는 녀석과 벡터 BP라는 녀석이 수직임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수직인 조건을 가지고 식 만들어 봅니다. 뭐라고 만들어? 시작! 벡터 AP 도트 벡터 BP는 0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의 전부 다 위치 벡터가 벡터 A, 벡터 B, 벡터 B, 벡터 P 다 주어졌지. D 빼기 앞으로 표현해 봅니다. 시작!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 도트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B B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심지어는 성분도 주고 있죠. A라는 점, B라는 점, P라는 점 이와 같이 성분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계산해 볼까요? 자,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 얘하고 얘의 사이네요. 뭐라고 쓸 수 있다? X 마이너스 X1, Y 마이너스 Y1 도트. 자,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B 요점과 요점 가지고 작업합니다. X 마이너스 X2, Y 마이너스 Y2는 0이야 라고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한 칸이 안 보이지? 자, 그래서 최종 정리합니다. 결국 뭐야? 와, 이렇게 곱하면 X 마이너스 X1, X 마이너스 X2 플러스 Y 마이너스 Y1, Y 마이너스 Y2는 0이야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다? 요식을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식이 나왔을 때 딱 보면서 어머, 원의 방정식이네. 얘는 x1, y1이라는 점과 x2, y2라는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삼는 원이구나.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네. x1, y2를 지나는 경우일 수도 있지 않아요? 보통 여기에서 1, 2를 맞춰주는 건요. 이런 식으로
x, y가 아닌 어떤 변수를 얘기했을 때 x1의 대응으로 y1을 써주는 거지 x1, y2 그런 식으로까지 상상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 쓰는 사람은 없으니까. 되겠습니까? 혹시 그럼 그 점을 지나요? 네네. 지나긴 해요? 네네. 아, 되겠습니까? 네. 근데 실제 문제에서는 저게 x1 그런 숫자를 주어주면 상관없는 거예요. 뭐 숫자로 주어줘도 그냥 쓰시면 돼요. 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요.